안녕하세요. 12월 6일입니다. 오늘 시장 뉴스를 읽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준의 소통과 시장의 반응이라는 제목인데요. 기본 내용은 CNBC에 나온 지금 제롬 파웰이 시장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나온 아리클입니다. 이 아리클의 내용 시작을 보면은요. 제롬 파웰이 어떤 얘기를 하던 요즘에는 시장에서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지난 7월에 나왔던 제롬 파웰이 힌트를 줬었죠. 작은 소폭의 이자율 상승이 곧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연속으로 올렸던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내용의 중심 내용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파악하기 이전에 그냥 단순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만 듣고 시장은 연준이 도비시하게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서 랠리를 했죠. 하지만 그게 분명히 파웰이 모네터리 폴리시를 약간 이지하게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는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그거를 계속 강조는 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에 강조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단순하게 이자율 그다음에 모네터리 폴리시가 조금 이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랠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난 요번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지금 좀 혼란이 스러우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얘기를 나눕니다. 일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뭐 어떤 다른 부분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롬 파웰이 잘못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잘못 들은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롬 파웰의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기다림에 지쳐서 계속 언제쯤이면은 이자율의 상승이 중단이 될까? 언제쯤이면은 모네터리 폴리시가 좀 이지하게 될까? 그런 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얘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펀드 레이스는 아직도 리스트릭티브한 그런 에어리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일어나는 연준의 그 12월 달 연준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자율을 내린다. 이자율을 뭐 소폭 상승시킨다. 거기에 포커스를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얼만큼 길게 연준이 이자율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이고 언제부터 하락을 시킨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브루킹 인스티튜션에서 키노트를 했었죠. 거기서 나온 얘기에서도 이게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괴리가 커진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제롬 파웰은 지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데이터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리스트릭티브한 에어리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어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한 거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한번 올라갔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체어맨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0.5% 포인트를 인크리스하는 것이 요번 디셈버 미팅에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restoring price stability.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restrictive한 area의 레벨에서 for some time, 어느 정도 길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미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때려잡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how long을 define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interest rate을 높은 interest rate을 길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비록 0.5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지만 계속 펀즈 레이트를 터미널 레이트를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75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앞으로 50을 올리고 또 50을 올리고 50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50을 올리고 25를 올리고 25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미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뭐 시장이 랠리가 되고 이제 추세 전환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트렌드의 저항선을 뚫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그렇죠? 월요일부터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의 이제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는 닉 티미러스가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닉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기자가 지난번에도 잭스노 미팅 전에도 시장의 흐름을 확 바꿔놨던 그 기사를 내면서 또 시장이 움찔했는데요. 요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자율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지만 디셈버에서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제 내리고 또 오늘은 더 심하게 내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줘야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율을 얼마만큼 끝까지 올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그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럼 올라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 아티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는 터미널 레이시 최종 펀즈 레이스의 인상률이 5%까지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지금 그렇게들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12월에 연준 회의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연준에서 명확히 해주는 것이 시장에는 좀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그 지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자율의 하락을 시작시키는 부분이 언제쯤이 될지 그 부분을 디파인 해주는 것이 요번 연준 회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클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면은요. 일단 지금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되어인 그런 주가 됐죠.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연준 의원들의 그 블랙아웃 데이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다든지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이라는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흘러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은 아무래도 관망세 내지는 하락세로 가는 그런 추세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전략적으로 일단은 다음 주에 있는 연준
발표가 있죠. 연준회의 발표가 되는 14일, 그때 결정을 듣고 내년의 전략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어떤 전략이 아닐까 해서 이 아리클을 한번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